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교훈적인 경험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이만큼 깊이 반성하게 된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나중에 뼈아픈 후회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나라의 사돈관계라는 것은 참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자식들이 사랑해서 맺어지는 인연이지만 부모들끼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가치관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요. 저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질렀던 실수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편견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이고 올해 75세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그럭저럭 중산층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도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며 두 딸을 키웠습니다. 큰딸 미선이와 작은딸 은주는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죠. 큰딸 미선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 2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큰 회사에 취업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딸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은 딸 은주도 언니만큼은 아니어도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보다는 예술 쪽에 재능이 있어서 미술을 전공했고 나중에는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두 딸 모두 원하는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집도 서울 변두리이긴 하지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해둔 상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자식 교육도 잘하고 살림도 알뜰하게 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도 많이 했지만 남편과 함께 힘을 합쳐 중산층까지 올라섰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웠으니까요.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경험담입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준 뼈아픈 일이었죠. 때는 20년 전 1985년 봄이었습니다. 큰딸 미선이가 26살이 되던 해였는데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선이는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개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꼭 만나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평소 연애에 관심이 없던 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미선이가 데려온 남자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선량해 보였으며 말하는 것도 점잖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정수라고 했고 나이는 미선이보다 2살 많은 28이었습니다. 대학도 나름대로 괜찮은 곳을 나왔고 직장도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선이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정중하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딸을 아끼는 마음이 눈빛에서부터 드러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런 정수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수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과일이나 떡을 사가지고 와서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부의 말씀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미선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잘 돌봐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 만나본 후에 저희는 정수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고 미선이도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간 만나다가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수가 정식으로 청혼을 했고 미선이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비 사위인 정수가 부모님을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은근히 기대가 컸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부모님이면 분명 교양 있고 품격 있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수 자체가 워낙 예의 바르고 학식도 있어 보였으니 부모님도 비슷한 분들이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첫 만남 약속을 잡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수가 말하기를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편부모 가정이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수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조금 우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소심하시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어려워하신다며 처음에는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면서 혹시 신뢰가 되는 일이 있으면 이해해달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정수 자신은 그렇게 훌륭한데 어머니는 좀 다른 분이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정수를 워낙 좋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내심으로는 과부라는 점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만나게 된 날 약속 장소는 시내 한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정수가 어머니께서 시끄러운 곳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서 조용한 곳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소보다 조금 격식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양복을 입었고 저도 정장에 액세서리까지 챙겨서 나갔죠.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격식을 차린 이유는 사돈 어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집안의 수준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정수가 한 분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돈어른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첫 인상부터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입고 계신 옷은 낡고 색이 바랜 원피스였고 머리도 파마를 한 지 오래된 듯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손이 너무 거칠어서 평생 고생만 하고 사신 것이 한눈에 보였고 얼굴도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어눌하고 사투리가 심해서 제대로 알아듣기도 어려웠습니다. 특히 긴장하셨는지 목소리도 작고 떨리더라고요. 제 옆에 앉은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남편이 제 손을 살짝 잡는 것이 느껴졌는데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돈어른은 저희를 보자마자 몸을 한참이나 굽히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 면목이 없다고 아들 때문에 폐를 끼쳐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어도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괜찮다는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수는 그렇게 훌륭한데 어떻게 이런 어머니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께서는 저희가 무엇을 물어봐도 짧게 대답하시면서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나마 정수가 중간에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설명해 주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사돈어른은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정수가 중학교 다닐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대학에 다닐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때로는 밤에 다른 일까지 하시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정수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돈어른은 괜찮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들이 잘 커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고생스러운 사연을 들으면 동정심이 들어야 정상이었을 겁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시느라 그렇게 고생하신 분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했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동정심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거죠. 정수는 좋은 사람이지만 사돈어른이 이런 분이시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돈어른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투리가 심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문법도 틀린 부분이 많아서 듣기에 거북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이구나. 우리 딸이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첫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정수는 정말 좋은 청년인데 어머니가 좀 아쉽다는 거였죠. 물론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내심으로는 조금 불만스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수가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참아야 할 것 같아요. 딸이 행복해한다면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말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어도 될까 하는 걱정이 계속되었거든요. 그 후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사돈어른과 몇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제 편견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결혼 날짜와 장소를 정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정수가 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때도 사돈어른의 모습은 첫 만남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은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연신 좋은 집이라고 감탄하시면서 자신은 이런 좋은 곳에 와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었는데 사돈어른께서는 마치 궁전에라도 온 듯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역시 가난한 집에서 사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할 때도 사돈어른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시면서 자신은 무엇이든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곳이면 어디든 좋다고 하시면서 다만 너무 큰 곳은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역시나 싶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비용 분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사돈어른은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 자신이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도와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자신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가게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뉘앙스였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결혼 비용의 대부분을 저희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물론 딸의 결혼이니까 저희가 많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방에서도 어느 정도는 분담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양가에서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사돈 쪽에서는 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남편과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내심으로는 조금 불만스러워하는 게 보였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정수가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참아야겠어요. 우리가 좀 더 부담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댁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말이죠. 세 번째 만남에서는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예물을 보러 가는 자리였는데 사돈 어른께서 정말 소박한 것들만 고르시더라고요. 예물 가게에 들어가서도 사돈 어른은 너무 긴장하신 나머지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하시고 저희가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비싸다며 사양하시기 바빴습니다. 결국 정수가 어머니를 달래면서 겨우 적당한 예물들을 고를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돈 어른은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들의 결혼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번째 만남은 양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저희 친척들과 사돈 쪽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는데 이날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쪽 친척들은 대부분 괜찮은 옷차림으로 오셨는데 사돈 쪽 분들은 대부분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사돈 어른도 그날 평소보다는 조금 나은 옷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저희 쪽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저희 쪽 친척들이 사돈 어른과 대화를 나누려고 할 때마다 사돈 어른께서는 너무 위축되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민망했습니다. 저희 친척들이 사돈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 정말로 몇몇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사돈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걱정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괜히 우리 딸이 못난 집안에 시집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이렇게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저의 사돈 어른에 대한 인상은 점점 더 좋지 않은 쪽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변변치 못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강해졌던 거죠. 하지만 정수를 워낙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한복도 새로 맞춰서 입었고
머리도 미리 예약해서 했으며 화장도 전문가에게 받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보니 사돈어른도 오셨는데 역시나 그날도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돈어른과 함께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객들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쪽 하객들은 대부분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사돈 쪽 하객들은 대부분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너무 눈에 띄어서 저는 내심 불편했습니다. 하객들이 이런 차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도 자연스럽게 사돈어른은 뒤편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주요 사진들은 저희 가족 중심으로 찍혔고 사돈어른은 몇 장 정도만 함께 찍었습니다. 그것도 뒤쪽에서 조용히 서 계시는 모습으로 말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을 배웅할 때도 저는 주로 저희 쪽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돈 쪽 하객들과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말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잘 끝났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느낌이었나 봅니다. 사돈 가족들이 너무 조용하고 소극적이어서 좀 어색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잘 지내야 한다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보낸 후 딸과 사위가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저는 딸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시댁에서 너를 잘 대해주니 불편한 건 없니 하고 말이죠. 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들어간 딸이 혹시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것은 아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특히 사돈어른이 워낙 말수가 적고 소극적인 분이시니까 딸이 시어머니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사돈어른을 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려고 노력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추석이 왔을 때 사돈어른께서 손수 담근 김치와 장아찌를 가져오셨습니다. 겉으로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나 하고 말이죠. 심지어 포장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낡은 통에 담겨서 왔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가난한 집안이라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사돈어른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투리가 심하고 문법도 틀린 것이 많아서 속으로는 역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태어난 후에는 그런 편견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 사돈어른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병원에 매일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손자를 안고 계실 때마다 혹시 위생적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일하시는 손이 워낙 거칠어서 말이죠. 또한 사돈어른께서 손자에게 말을 걸 때마다 사투리를 쓰시는데 손자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말을 제대로 못 배우거나 교육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손자가 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인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딸의 시댁을 배려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던 거죠. 두 번째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돈어른께서는 역시 정말 기뻐하시면서 정성껏 돌봐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사돈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이 혼자 고생하며 아들을 키운 것은 대단하지만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이죠. 친구들은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들이 속으로는 우리 딸이 가난한 집에 시집 갔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친구들이 사돈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사돈이 의사라고, 누구는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5년, 1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저와 사돈 어른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항상 저에게 극진히 예의를 표하셨고 명절 선물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당연한 일로 여겼고 오히려 더 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사돈 어른께서 직접 만든 음식들을 가져오시곤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장이나 겉모습이 변변치 않다고 생각했죠. 손주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도 사돈 어른께서는 항상 선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들도 저희가 사주는 것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고 저는 속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사돈 어른은 항상 조용히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도 않으시고 혹시 말씀을 하실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하셨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교육 수준의 차이 때문에 대화에 끼기 어려우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딸 미선이를 통해 조금씩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작은 딸 은주도 언니 덕분에 사돈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결혼하면 시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주는 이런 말도 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의 이런 변화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엄마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딸의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기뻤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니 정말 행복합니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더 많아졌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도 더욱 즐거워졌어요. 이제는 명절 때마다 사돈 어른과 함께 음식을 준비합니다. 서로 다른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 보고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함께 고민하기도 해요. 특히 사돈 어른께서 가르쳐 주신 김치 담그는 방법은 정말 유용했습니다. 저도 김치를 잘 담근다고 생각했는데 사돈 어른의 방법을 배우고 나니 훨씬 더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명절 준비를 함께 하다 보니 사돈 어른의 또 다른 면모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언제 무엇을 준비할지 정해 놓으시고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또한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두 할머니가 함께 손주들을 돌보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저는 주로 물질적인 것들로 손주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데 사돈 어른께서는 정신적인 부분을 더 중시하시죠. 그런 서로 다른 방식이 오히려 손주들에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손주들도 그런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한테는 장난감이나 용돈을 받고 할머니한테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유용한 지식을 배운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두 할머니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손주들도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큰 손자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서 집에 왔는데 저는 무조건 손자 편을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 어른께서는 먼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지적해 주시면서 친구와 화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도 손주들을 대할 때 사돈 어른의 방식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에게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제가 실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손주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손주들도 점점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보려고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얼마 전에는 큰 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저는 나중에 커서도 할머니들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런 손자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의 화해가 손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작은 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놀릴 때 그 친구를 감싸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모나 집안 배경으로 친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착한 아이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이 손주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돈 어른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저희 가족 전체의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명절 때마다 어쩐지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사돈 어른께서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전쟁 때의 이야기나 옛날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손주들도 정말 재미있어 하면서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손주들은 역사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돈 어른께서는 옛날 전래동화나 민담도 많이 알고 계세요. 책에서만 읽었던 이야기들을 사돈 어른의 입을 통해 들으니 손주들에게는 훨씬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돈 어른께서는 손주들에게 옛날 놀이도 가르쳐 주십니다. 제기차기,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같은 것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함께 놀아주시죠. 요즘 아이들은 주로 게임이나 스마트폰으로만 놀잖아요. 그런데 사돈 어른과 함께 옛날 놀이를 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런 놀이들을 어렴풋이 기억하긴 했지만 사돈 어른만큼 정확하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돈 어른과 함께 저도 다시 배우는 기분으로 손주들과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사돈 어른께서 얼마나 다양한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돈 어른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손주들과 나누려고 하신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전해주시려고 하시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분은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돈 어른께서는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정말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계시는 거죠. 저도 이제는 그런 마음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좋은 책을 읽으면 사돈 어른께 소개해드리고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딸들을 키우면서 터득한 노하우들도 사돈 어른과 나누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즐겁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나이 차이가 나는 손주들과도 더 잘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돈어른 덕분인 것 같아요. 사돈어른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나이나 세대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이제 저는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도 일방적으로 제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주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손주들도 저에게 더 편하게 다가와서 자신들의 고민이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이전에는 잔소리만 할까봐 피했던 손주들이 이제는 먼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사돈 어른과의 화해가 가져다준 선순환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또한 제 주변 사람들도 저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아졌다고 말해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불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 나쁜 소문이나 험담이 나와도 섣불리 동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친구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비판하며 사는 것보다 이해하고 격려하며 사는 게 제 마음도 훨씬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돈 어른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딸 미선이의 가정도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미선이가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양쪽 어머니들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더욱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미선이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시어머니와 화해해 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딸의 말을 들으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제가 늦게나마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딸의 남편인 정수도 훨씬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머니와 장모님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저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어머니도 정말 행복해 하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돈 어른을 얼마나 위축시켰는지를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관계가 개선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돈 어른께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웃음소리도 더 자주 들려요. 아마도 제가 진심으로 받아들여 드리니까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시며 조심스럽게 행동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다른 관계들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돈 어른에 대해 가졌던 것과 비슷한 편견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은 없는지, 선입견 때문에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는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놀라운 발견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할머니가 있는데 저는 그분을 항상 까다롭고 성격이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주 민원을 제기하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 그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정의감이 강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분이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민들 전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고, 인사를 잘 안 받으시는 것도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잘 못 알아보시기 때문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도 정말 반갑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사돈 어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또 다른 경험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새로 온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처음에는 좀 투박하고 교양이 없어 보이는 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말씀하실 때 문법도 좀 틀리고 표현도 어색해서 저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돈 어른과의 경험 이후로 제가 그분에게도 관심을 갖고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분이셨어요. 그분은 젊은 시절 고아원에서 자라셨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교회에서 하는 사회봉사 활동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참여하시고 본인도 어려운 형편이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부끄러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투나 행동만으로 그분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정말 얕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 권사님과 저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사람을 대하는 제 태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실감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도 편견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제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제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렸는데 지금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듣다 보니
정말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사돈 어른과의 관계 개선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겸손함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기 쉬운데 저는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어요.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겸손함이 제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제가 진심으로 배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하시거든요. 요즘 저는 정말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겁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진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과의 화해로 시작된 변화가 온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걱정되었거든요. 저는 매일 병원에 문안을 드리며 사돈 어른을 돌보았습니다. 미선이와 정수도 물론 열심히 간병했지만 저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어요. 병원 음식이 맛없다고 하시니까 집에서 죽을 끓여서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심심해 하시니까 책도 가져다 드리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신 사돈 어른께서 정말 감동하셨나 봅니다. 하루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돈 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돈 어른께서 저를 챙겨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부족했는데도 이렇게 잘해주시니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사돈 어른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돈 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어른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도 모르고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돈 어른께서도 빠르게 회복하셔서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퇴원하시는 날 사돈 어른께서는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돈 어른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우며 지내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손주들도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아프실 때 외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돌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손주들은 두 할머니를 정말 똑같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주기도 해요. 큰 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아, 우리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정말 사이가 좋아. 처음에는 좀 어색했대도 지금은 진짜 자매같이 지내셔.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가족을 만들고 싶어. 그런 손자의 말을 들으니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의 화해가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작은 손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사돈어른을 거부했다면 이런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늦게나마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했더니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런 변화는 저에게 정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편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험을 쌓은 만큼 더 깊이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하려는 의지죠. 제가 사돈어른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용기가 필요했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용기를 내어 화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상상해 보세요. 저는 사돈어른과의 화해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얻었어요. 진짜 가족을 얻었고 새로운 지혜를 배웠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돈어른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짜 가난한 것이고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마음이 부유하면 진짜 부자라는 거였습니다. 사돈어른께서는 후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부가 결국 가족들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그렇게 따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던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그런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돈어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신 사돈어른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겠습니다. 미선이는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아이들도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신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딸이 시집살이를 잘하려고 하는 말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저는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돈어른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일까 하고 말이죠. 미선이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첫 손자가 아팠을 때 사돈어른께서 밤새 간병해 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열이 38도까지 올라서 응급실에 갔는데 사돈어른께서는 그 밤을 꼬박 새우시면서 손자를 돌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미선이가 쉴 수 있도록 혼자서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사돈어른이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손자의 교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큰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숙제를 할 때마다 할머니가 도와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셨는데 손자 교육에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선이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돈어른께서는 손자의 숙제를 정말 체계적으로 봐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서 보여주시면서 어떤 방법이 더 쉽고 효율적인지까지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의외였습니다. 사돈어른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분이실까 하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손주들이 커가면서 더욱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손주들이 외할머니인 저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할머니 집에 더 많이 가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손주들이 진짜로 할머니를 무척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큰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좋아, 외할머니가 좋아하고 말이죠. 아이들에게는 좀 잔인한 질문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좋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의아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하다는 건지 물어봤더니 손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숙제를 도와주실 때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서 보여주시면서 어떤 방법이 더 쉽고 효율적인지까지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책도 정말 많이 읽으시고 역사나 과학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할머니는 항상 정확한 답을 해주시면서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돈어른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혹시 손자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마음의 과장해서 말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작은 손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손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피아노도 치실 줄 알고 그림도 그리실 줄 알며 심지어 영어도 어느 정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도대체 제가 알고 있던 사돈어른과 손주들이 말하는 할머니는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손자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하늘의 별에 대해 궁금해하면 할머니는 별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관련된 신화까지 들려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손자가 역사에 대해 궁금해하면 단순히 연도나 사건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배경과 의미까지 설명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항상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해 주신다는 거였죠. 저는 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15년 가까이 알고 있던 사돈 어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딸 미선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분이시냐고 말이죠. 미선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시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미선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젊은 시절 사실 상당한 교육을 받으신 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까지 나오셨고 특히 수학과 과학 쪽에 재능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을 모두 잃고 결혼 후에도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아들을 키우는 일에만 매달리며 살아오셨다는 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신의 재능이나 교육 배경을 활용할 기회도 없었고 오직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오셨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의 교육비만큼은 마련하셨고 직접 공부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가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현명한 분이에요. 제가 살림하는 방법이나 아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시면서도 정말 필요할 때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세요.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는 정말 헌신적으로 돌봐주시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말없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절대 티를 내지 않으시죠.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정말 체계적으로 도와주세요.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성 교육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15년 가까이 알고 있던 사돈 어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미선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말하기를 사돈 어른께서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 상당히 있으시고 시장에서의 장사도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절약하는 습관과 검소한 생활 때문에 항상 수수하게 사실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손주들의 교육비나 미래를 위해서 별도로 준비해둔 돈도 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절대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미선이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자신은 가난하게 자랐지만 마음만큼은 부자로 살고 싶다고요. 그리고 진짜 부자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라고 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5년 가까이 저는 사돈 어른을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을 가진 분이었던 거였습니다. 미선이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어려운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가끔 조금씩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하셨고
결혼 후에도 남편이 돌아가시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절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미선이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평소에는 말수가 적으시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정확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선이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민할 때 시어머니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시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있는 조언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손주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의 교육비는 물론이고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까지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선이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돈어른을 잘못 판단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돈어른을 대했던 태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사돈어른을 대했던가요?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고 경제적 능력만으로 사람을 평가했으며 교육 수준을 사투리나 말투로만 판단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인품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더욱 부끄러운 것은 사돈어른께서는 제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도 한 번도 불쾌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저에게 더 정중하게 대해주셨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오셨던 거였어요.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정말 정성스럽고 맛있는 음식들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손주들을 대하시는 모습도 새삼 떠올려 보니 정말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죠. 그런 사돈어른의 넓은 마음과 인내심을 생각하니 저는 정말 땅에 파묻히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사돈어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전화를 받으신 사돈어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돈어른의 대답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돈어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실망시켜드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이해하며 지내는 게 당연하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을 제가 얼마나 잘못 대했던가 하는 생각에 말이죠. 사돈어른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워낙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미선이를 통해서 사돈어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사돈어른은 저의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까지 갖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날 저는 사돈어른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지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돈어른도 기꺼이 받아주셨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왜 진작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 저와 사돈어른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사돈어른의 많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명절에 사돈어른께서 가져오신 음식들을 다시 맛보니 정말 정성스럽고 맛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특히 김치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시지도 않고 짜지도 않으면서 깔끔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저도 김치를 담글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돈어른의 김치를 맛보고 나니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아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삭아삭하면서도 적절한 간이 배어 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사돈어른께 레시피를 물어봤고 사돈어른께서는 기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의 말씀 하나하나에는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무식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사돈어른의 말씀에는 책에서만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손주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 주시고 공부할 때는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에게 인성 교육을 시키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손주들이 다른 아이와 싸웠을 때도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해 주시면서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손주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도 따끔하게 혼내주시면서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저는 그동안 손주들에게 물질적인 것만 많이 사주려고 했었는데 사돈어른께서는 정신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또한 사돈어른께서 젊은 시절 겪으셨던 고난의 이야기도 조금씩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오신 사돈어른의 의지력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특히 아들 교육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위대한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께서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사는 할머니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게 되었는데 사돈어른께서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도와드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사돈어른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였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그동안 사돈어른을 무시했던 이유들이 얼마나 얕은 것들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수수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품격을 의심했고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교육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은 그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셨던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저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교만함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금 사돈어른과 저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일에는 진심 어린 축하를 나누고 명절 때는 함께 음식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손주들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두 할머니가 힘을 합쳐서 손주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키우자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거든요. 사돈어른께서는 제게 손주들 교육에 대한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지, 공부와 인성 교육을 어떻게 균형 있게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저도 제가 가진 경험들을 사돈어른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딸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이나 효과적이었던 교육 방법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은 둘이서만 조용한 곳에서 차 한잔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돈어른께서 들려주시는 지혜로운 말씀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들은 정말 소중합니다. 사돈어른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고 하시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도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특히 사돈어른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돈어른,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예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물질적인 것들에만 치중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가 되는 것은 왜 진작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 어색하고 어려운 관계로 지냈던 것이 정말 아깝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이제라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든 인연으로 맺어진 사돈관계든 결국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손주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을 외모나 집안 배경, 경제적 능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품과 마음을 보라고 말이죠. 외할머니가 젊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과 관계를 놓쳤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손주들은 처음에는 외할머니가 왜 그랬냐고 의아해했지만 지금은 외할머니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큰 손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외할머니, 저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처럼 마음이 예쁜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손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 실수가 다음 세대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딸 미선이와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미선이는 제가 사돈어른과 화해한 것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딸에게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선이는 이제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두 할머니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손주들의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전에는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어쩐지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자연스럽게 두 할머니를 대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좋은 점을 인정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인연으로 맺어진 사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관계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매일을 더욱 소중하게 살려고 합니다. 사돈어른과 함께 손주들을 잘 키우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는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겉모습이나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진심과 마음을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사랑하는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누어 주시면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사람 관계에서 편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당신들의 인생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